자, 고1 문학 작품들은 좀 대체적으로 착한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고2 되면 갑자기 난이도 낙차가 확 느껴질 거고, 지금 현재 수능은요, 고3 학생들을 좀 보호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에서 난이도 다시 또 고2보다는 좀 더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고2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좀 올려놔야 될 필요는 있고, 다만 이제 소재들이 너무 착해. 자, 여러분 항상 소설 읽을 때요, 잘 들어. 어차피 내신이야. 필기 잘 외우시면 돼요. 하지만 그냥 외우는 것만으로는 아닌 것 같고, 또 여러분이 그냥 무지성으로 외우는 것보다 이해를 바탕으로 처리해 주시면 훨씬 편해요. 옆에다 좀 씁시다. 초반부 인사회 세팅.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초반부 줄거리를 주거나 아니면 초반부에 도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초반부 줄거리든 초반부 도입부든 예를 줘서 소설의 구성을 먼저 정확하게 확립을 하고 가요. 다시 이게 소설이 전문이 실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부를 딱 발췌했기 때문에 발췌하는 순간 왜곡이 되고요. 발췌하는 순간 흐름이 끊겨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려보면은 좀 그런 느낌이 덜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초반부에서 확실하게 잡아주기 때문이야. 자, 반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초반부에서 힘을 못 주고 흘려버리면요, 뒤쪽 내용 하나도 안 읽혀요. 반대로 초반부에서 정확히 잡으면요, 너무 양상이 뻔하디 뻔해.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잘 들어. 너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걸 보면 수학이든 국어든 뭐든지 간에요, 뭔가 되게 모른다는 느낌으로 보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 어떤 가르친 사람들에 대한 문제라고 보는데,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이든 국어든 영어든 다 여러분 아는 데서 나와요. 다만 여러분이 좀 성실하게 학습을 하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생기는 문제들은 차근차근 해결해 가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맨날 선생님들이 시험 쉽게 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납득이 잘 안 되잖아. 아니요. 진짜 쉽게 내는 거 맞아요. 그건 제 입장에서 봐서가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서 정확하게 뭘 하라는 건지 알고 그걸 연습하시면 돼요. 집중해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초반부에 인물, 사건, 배경을 세팅하고 가라고. 자, 일단 인물에다가 주황색 한번 쳐볼게. 네가 있어요. 그리고 잘 들어. 인물, 일단 동포, 또 고려인 유다, 또 고려인 미하일. 됐어? 그럼 봐. 일단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 잘 들어. 인물이라는 건요, 원래 번역할 때는요, 성격 요소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면 확 안 와닿았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던 거예요. 다만 이러니까 문학작품 읽어나가는데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 얘들아 잘 들어. 사람 이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왜? 니네가 네이버에 내 이름을 검색해보면요, 베이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아, 지금 내가 1등인 것 같다. 옛날에 원래 압도적 1등이었어. 근데 요즘 이제 한 번씩 이제 AB 성형외과 강남에서 하시는 베이노 원장님, 우리 성형외과 원장님이 계셔요. 봐봐. 둘 다 베이노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을,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 규정하는 요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업이 될 수도 있겠고, 나이가 될 수도 있겠고, 외모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봐. 취재. 이 사람의 직업이죠. 두 번째, 고려인. 이 사람들의 신분 또는 국적이죠. 고려인. 그러니까 고려인이 뭐니? 쟤왜 동포야? 근데 옛날에 강제 이주를 당했던 거죠. 그럼 봐봐. 강제 이주는요, 과거에 있던 어떤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사건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라는지 성격이 되기도 한다는 거야, 이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나고 자란 거랑 일제시대 때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북으로 이주를 했고, 거기 살다가 또 러시아 들어오고, 러시아가 또 데리고 가고. 봐봐. 벌써 국적이 몇 번 바뀌었지? 자, 우리나라에 살다가 간도로 갔어요. 그럼 거기 일단은 우리 동포도 많이 살았겠지만은 또 중국, 뭐 청나라 영향이 있었고, 청나라 망했고, 러시아 들어왔고, 러시아가 강제 이주시켰고, 강제 이주시켜서 살다가 보니까 또 여기서 러시아가 또 해체되면서 또 국가가 바뀌고, 벌써 지금 내 자의적인 게 아니라 어떤 국제 정석 때문에 100년 동안 벌써 국정만 세네 번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럼 봐봐요, 여러분. 내가 한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여러분 훨씬 안정감을 얻을 거 아니야. 근데 일단 첫 번째 안정감이 없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있어서 이방인이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척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걸 초반부에 다 세팅하고 간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 하나 더 이제. 배경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을 의미해요. 그럼 봐. 지금 이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 직후인 경우와 또 지금이 다르죠. 강제 이주 직후는 돌아갈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여전히 한민족의 어떤 문화나 풍습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간직을 하고 있었을 텐데, 벌써 지금 현대가 돼버렸잖아. 그러면은 2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나면서 그 지역이 동화돼야 되고, 언어, 문화 많은 것들이 또 바뀌기도 했을 거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바뀌었을 거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고유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얘기들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초반부에서 이렇게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어차피 안 읽힌다고요. 그러니까 초반부에서 이렇게 빡세게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 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야. 한국을 그린다. 이런 건 이 사람의 내면 심리예요. 이
이 사람의 속마음 이런 걸 내면에 있는 마음, 심리라고 하는데 왜 중요한 거냐? 이 사람의 열망은 이런 거야.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미국을 열망하는 거랑 한국을 열망하는 거는 또 다르잖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라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니네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의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좋아한다는 감정은 생각해봐. 야, 내가 좋다고 뭐 차은우가 뭐 나를 사귀어주고 뭐 아이돌이 나를 사귀어주고 하겠어요? 걔네들이 나를 좋아할 이유가 있든 감정이 좋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참 여러분하고 수업을 한 게 저한테도 되게 좋은 일인 것 같고 여러분한테도 좋은 일인 것 같은 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이제 고1 수업을 본격적으로 한 게 지금 2, 3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고1 작품들을 보니까 좀 알겠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3 선배들을 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얘네들은 왜 이렇게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살고 있을까? 얘네들은 도무지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걸까? 얘네들의 가능성만큼 왜 얘네들은 결과를 못 내는 걸까? 근데 그런 질문의 시작 지점이 중3 고1이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3년 차 정도 되니까 이제 알겠어요. 얘들아 잘 들어. 여러분은 지금 중3에서 고1, 고2 넘어간 이 시기에요. 급격히 성장하더라고요.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럼 그 과정에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세상 모든 정보들 있죠. 그 모든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관습들을 만들어놔야 돼. 통로들을 잘 만들어놔야 돼. 준비를 잘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느새 타성에 젖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처음 올라갔을 때 그 신선했던 마음이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뭔가 다르게 해야지. 분명히 여러분이 중학교 때 학교를 다녔던 마음과 잘 생각해봐. 너희가 중3 잼민이 때 학교를 다녔던 마음과 고등학교 지금 1학년을 다니는 마음이 많이 다를 거예요. 공부하는 자세에 있어서든 친구를 대하는 느낌에 있어서든 무엇에 있어서든. 이거는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확 바뀌고 있는 거야. 여러분 나이 때는 호르몬이 막 뿜어져 나와요. 그러면서 키가 훅훅 크기도 하고 얼굴형이 확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확 바뀌어 가거든. 문제는요. 어느새 이게 2, 3년이 지나버리잖아. 굳어버려. 바뀌기가 정말 힘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잘 해두셔야 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맞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설 초반부에서 이런 거를 빡세게 딱 세팅하고 가야 된다고. 여러분 저는 그러면 안 봐도 이제 뻔해요. 나는 이제 기자잖아. 맞죠? 그러면 1인칭이겠죠. 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해됐어? 당연히 1인칭이야. 자, 근데 봐. 내가 주인공이겠어? 아니면 내가 지금 류다 또는 미하일, 류다 다시 류다라고 왔잖아 지금. 그럼 주인공은 누굴까? 류다겠죠. 그럼 1인칭 관찰자 시점인 건 당연해지는 거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되게 힘들어하는 게 외우려고 하니까 안 외워지는 거죠. 자, 내가 류다를 보나마나 관찰할 거니까 얘는 보나마나 1인칭 관찰자 시점일 거야. 여러분, 주제도 너무 뻔하죠. 뭐가 될까? 동포애가 안 나올 수가 없어. 아니 갑자기 여기서 여러분 고1 작품인데 야 류다가 이제 고려인인 척 해가지고 취재관 나를 등쳐먹는 사기치는 그런 뭐 주제가 나오겠어요? 그런 급반전은 고1 소재에 있을 수가 없어. 고3 되면 가능하다는데 그거는. 고3 되면 진짜 매운맛 지문들이 많아요. 막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 직전인데 갑자기 사위죠.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그래? 뭐 예를 들면 사위, 그러니까 내 뭐 여동생의 남편, 걔가 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버지 곧 돌아가시니까 이거 이렇게 위임장 써주시면 제가 유산 이렇게 정리해서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런 쓰레기 새끼가 했다가 이렇게 막 계산기 보니까 우리 아버지 돈이 저렇게 많았어? 막 이러면서 막 내가 웃고 있고 약간 이런 매운맛 지문들이 고3 되면 나와.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그 본성이 되게 복잡 미묘하거든요. 근데 고1들한테 벌써 그런 매운맛을 주면 여러분 세상 다 살아버리죠 벌써. 세상은 막 중2병이 되게 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약간 중2병 물도 좀 빼줘야 되고 그러니까 좀 아름다운 지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고1 수업하다 보면은 저도 약간 순수해지는 것 같고 다시 그 주제는 뻔하다고 아마 뭐 동포에 이런 거 있지 않을까. 됐어? 어려울 게 없어 얘들 어려울 게. 자, 그리고 두 번째 개념어를 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개념어 판단이 조금 시간 제한이 있는 것 같아서.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게 이제 문제부터 보는 거는 전 별로 추천하진 않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당장 인생 살면서 되게 쉬운 방법들을 쓰면 내가 10을 노력하는 것보다 15를 당장 얻을 수 있으니까 되게 자꾸 요령을 피우게 되는데 결국 근본 실력이 없어지면 또는 그 요령에 젖어버리면 그 친구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다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막 쉽게 푸는 방법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거거든. 잘 들어. 근본 공식을 잘 적용하는 건 중요한 거야. 근데 너무 요령 피우면 안 돼. 사실 저는 문제부터 보라는 걸 별로 추천하진 않지만 여러분 일단 그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요. 29를 호수에 대한 현관펜 쳐볼게요. 그럼 봐. 벌써 이제 우리는 문제를 보자마자 느낄 수 있는 게 공간 배경이 뭔가 중요한 이슈가 있을 수 있겠구나.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아까 얘기했었죠. 흥미를 느낀다. 간절한 마음이 있다. 기대감과 설렘이 있다. 반성을 한다. 놀라움이 있다. 즉 이 사람의 내면 심리. 속마음 같은 걸 확인해내라는 거죠. 또 27번.
자, 이제 여기는 좀 개념화가 있을 수가 있어. 회상. 돌이켜서 생각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라는 게 나오면 그냥 무조건 회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인 건지만 확인하면 돼. 근데 과거인지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어미죠. 정확하게 선, 어말, 어미가 시제를 표현하죠. 두 번째는요. 순서예요. 이야기 순서상 우리가 뭐를 만들어, 예를 들면 요리를 해야 요리가 나와서 먹는 거잖아. 그런 거 예를 들면 요리가 되어 있으면 그 전 단계는 요리가 이미 진행 중이었거나 재료를 손질하는 단계가 있잖아. 마찬가지로 당연히 논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순서 같은 걸 체크해 주는 거야. 두 번째 잘 들어. 이게 상상이냐 실제냐를 여러분이 작품 속에서 읽어내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읽다 보면 뭔지 알아. 이거는 계속해서 내면의 상황, 아까 얘기했던 내면 심리 같은 거야. 왜? 사람의 속마음이 내면이잖아. 됐어? 이거 속마음 또는 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봐. 내적 독백, 그러니까 밖으로 내뱉은 말은 아닌 속마음이죠. 얘도 속마음이야. 독백은요, 청자가 없는 거죠. 소통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과학이나 잡고 계세요.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념 같은 게 툭툭 적용되는 느낌이 단순하게 보일 거야. 당분간 여러분이 그래서 고1 때 치르는 시험은 약간 이 느낌일 수가 있는데, 고2 고3 가면 양상이 많이 달라지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들어야 되라. 수학은 중학교에서 고1 넘어갈 때 확 바뀌어. 이거 좀 되게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 수학은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어떻게 배우냐면 방정식은 방정식으로만 배워. 그리고 그래프는 또는 도형은 도형으로만 배워. 그런데 여러분이 왜 고등학교 때 여러분 공부량 대비 실력 대비 수학 성적이 안 나오냐면요, 두 개를 엮어. 무슨 얘기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는데 그래프 그리면 답이 딱 나와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수학적 도구를 쓰는 게 고1 때 딱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냐 못 깨닫냐에서 크게 변별이 되는 건데, 국어는 잘 들어라. 고2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가 결이 확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느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느낌에선 되게 착하고 예쁜 소재들이나 되게 난이도 있게 지문이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안 하더라도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답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만 푸는 습관이 들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성장이 없다는 거야. 계속 봅니다. 그리고 자, 인물 사이의 대립 양상. 잘 들어. 대립이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 갈등이잖아. 여러분, 인물 사이의 대립은 모르겠어. 그런데 서사의 본질은 갈등이야. 그러니까 갈등은 100% 있어요. 다만 인물 사이의 갈등인지 모르겠어. 갈등 양상은요, 1대1. 인물과 인물일 수도 있겠고, 1대 다. 인물과 집단일 수도 있겠고, 다대다. 집단 대 집단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한 인물, 나와 나의 갈등이 있어요. 이런 건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 이런 갈등의 종류도 판단하라고 한다고요. 자, 또 봐. 어떤 스토리,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내가 직접 겪은 것인지 또는 간접적으로 누구한테 전해 들은 것인지, 이런 걸 또 구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제 고1 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1 국어는요, 뭔가 재료를 만드는 단계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파편화된 정보 하나하나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확인하라는 문제들 위주긴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는 기본기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간접이냐 직접이냐 또 묻고 있는 거 보이죠. 하나 더, 구체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정보가 많아져야 돼. 또는 묘사나 오감 정보가 많아지면 돼. 선생님 어느 정도가 많은 건데 그거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제를 풀고 하다 보면 국어에서 물어보는 어떤 관습적인 선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 그렇잖아. 선이라는 게 있어. 선이라는 게. 니네가 경범죄 좀 저지른다고 깜빵 가는 거 아니야. 근데 도대체 어디부터 깜빵을 가는 거지라고 했을 때, 물론 판사님이 정하겠죠. 근데 판사님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판사님이 달라지면은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그렇다고 갑자기 뭐 무기징역 받을 애가 갑자기 뭐 집행유예 받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선이 있다는 거야. 계속해서. 외부 세계를 묘사했다. 인물과 대화를 서술해서 처한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잘 들어. 자, 소설의 서술 방식은요, 3가지가 있습니다. 서술, 묘사, 대화. 별거 없어. 인물 간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대화야. 따옴표가 있겠죠, 주로. 묘사는요, 그리듯이 오감 정보를 주는 것이겠죠. 서술은요, 뭔가 설명하는 거겠죠. 됐죠? 자, 그리고 봐. 객관적이라는 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내 얘기를 하면 나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들어. 내가 남의 얘기를 하면요, 봐. 또 다른 누군가가 남의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 사람이 보는 정보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좀 더 객관성이 생겨난다고 해요. 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쓰면 더 객관성이 늘어난다고 해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팁. 보시면 아까도 내면 심리가 되게 중요하게 물어보는 포인트였잖아. 여기도 보시면 보이죠? 인물의 심리 변화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 속마음이 되게 중요했던 거야. 아시겠죠? 미안 얘들아, 국어 지루해. 어쩌겠어. 자, 그리고 28번. 이 작품의 하얀 배는 소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 소재는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나이 때는 저는 여러분보다 더 국어를 못했고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완전 이과충이었고, 저는 솔직히 국어 보면 이해가 하나도 안 돼. 특히 문학작품 보면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야. 아니, 하얀 배면
영어로 그냥 화이트십이야. 그럼 하얀 배지. 하얀 배가 무슨 동경이야? 동경은 뭐야? 이런 식으로 읽었어요. 그런 이제 메말랐었기 때문에 인간관계든 제3도 되게 피폐해졌던 것 같다. 뭐 그렇다고 지금이 되게 편하게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아 이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구나라고 제가 느끼는 순간 잘 들어. 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해야 되나?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잘 모를 거야. 근데 제 조카가 완전 갓난 아기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 잼민이에요. 6살인가 5살인가 그래. 완전 잼민이야. 근데 이 잼민이가 기어다니지도 못했던 시절부터 지금 막 지금 막 날아다녀요. 그냥 날아다니는 시절까지 내가 봤잖아. 근데 이 잼민이가 세상을 인식하는 어떤 차원이 달라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애가 너무 막 짜증을 많이 부렸어. 2살, 3살인데 아주 그냥 짜증 대장이야. 막 뭐만 하면 막 짜증 부리고 난리가 나. 근데 왜 그런지 봤더니 얘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직 말을 못하니까 자꾸 그걸 짜증하는 형태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애가 짜증 거의 일절 없어요. 짜증이 없어. 너무 그냥 말도 잘하고 잘 표현하고 싶은 것도 잘해. 자,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그 아이가요, 감각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받아들이는 세상의 정보가 있었을 것이고, 감각이 발달한 지금 받아들이는 세상의 정보가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요, 봐. 우리는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같은 오감 정보로만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잘 들어. 여러분이 나중에 미술 작품을 보다 보면요, 지금은 어떤 미술 작품이 되게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하냐면 정밀 묘사, 하이퍼 리얼리즘, 나중에 수능 지문에 나오니까 잠깐 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이렇게 진짜보다 진짜 같은 그림, 이 뒤쪽은 그림이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앞에 있는 소녀도 그림일 수도 있어요. 얘도 그림일 수도 있다니까. 이게 하이퍼 리얼리즘이야. 그럼 여러분 이걸 진짜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예술적 감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심층적이 되면 알게 될 거야. 되게 괴기한 그림들이 진짜 잘 그린 그림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피카소는 워낙 유명하니까. 예를 들면 피카소. 근데 저는 하이퍼 리얼리즘 그림이 한 10억 한다면 피카소는 최소 1000억이야. 이게 뭔데 도대체? 니네도 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잖아.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보일 거예요. 내가 백날 설명해봐야 안 보이는 게 보일 거예요. 나중 되면. 그런 얘기야. 즉 무슨 얘기냐? 잘 들어. 여러분이 지금 충분히 성장한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선생님 뭐 다 늙어 뒤질날 뭐 관짝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는데 인간은 뒤질 때까지 성장하는 것 같다. 세상을 보는 어떤 그 관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물리적인 오감에 대한 감각이 미묘해진다 보다도요. 정보의 어떤 성격과 정보의 특성을 규정하는 그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솔직히 니네 나이 때는 뭐 미식이란 거 아니야. 미안해. 무시해서. 근데 맞아. 그런 것 같다. 니네 나이 때 미식을 알아요, 여러분 혹시? 선생님 뭐 저 미식 아는데 저 마라탕 잘 먹는데 뭐 이런 거잖아 사실은. 그런데 보면은 막 미슐랭 뭐 가이드가 있고 그렇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를 들면 뭐 냉면 있어. 평양냉면 이런 거. 먹어본 적 있니 혹시? 일단 평양냉면을 딱 먹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걸 왜 먹지? 그리고 누가 적절한 표현을 해놨어. 걸레밥물 같대. 진짜 평양냉면을 딱 마시잖아. 씨발 이게 뭔 말이지? 뭔 맛이지? 이 냄새 뭐지? 약간 걸레 맛이 나는데 진짜 그래. 처음에는 냉면을 못 먹겠어. 그런데 먹다 보면 마약이야. 지금 그래서 평양냉면이 막 존나 생각나. 근데 먹을 데가 없어. 왜? 그 맛을 내는 데가 진짜 별로 없거든.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복잡 미묘한 감각이 점점 세밀화되고 느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국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읽어내기 위해서라. 하얀배 소재는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상징하는 것으로 중앙아시아 동포들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서정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한대. 자, 봐.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그리움이 뭔지는 다 알 거야. 서정이라는 건 그냥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배가 왜 그게 될까? 그렇죠. 배를 타고 고향에 갈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할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하얀 배를 그리는 소년과 진짜 하얀 배를 그리는 행위를 하고 있네. 얘들아 잘 들어.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리다, 그리움. 어원이 같아요, 사실은. 그림. 어원이 같다니까. 진짜 어원이 같아. 그래서 그 그리움 진짜 그리는 거야. 나는 하얀 배를 그리는 소년, 류다와 연결적 이해하면서 누달파면 중앙아시아 동포들의 시련이 연속되는 삶 속에서도 언어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일치하려는 모습에 주목한다. 이게 고1이니까 이렇게 예쁜 얘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 인생이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걸 좀 고1 때는 심어주시고 싶은 것 같아. 시련은 계속되더라도 우리는 뭔가 잃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삶이요. 그 뭐였지? 그 마더너스? 문쌤 알아요, 여러분? 유튜브 문쌤? 한국지리 1타. 그 분이 얼마 전에 그냥 유튜브 올린 걸 봤는데 되게 좋은 얘기 해주시더라고. 저는 이제 그분을 대한민국 1타 강사로 인정을 했어요. 사회질이었나? 사회 뭐 문화였나? 아무튼. 그 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 얘기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딱히 열심히 하지도 않고 딱히 안 하지도 않고 뭐 학교를 때려치고 방황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니긴 다니고 그렇다고 뭘 해도 정말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좀 밍밍한 맛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대. 그럼 걔네들이 뭐 사고치고 잘못된 거냐? 그런 건 또 아니래.
근데 걔네들 특징이 있대. 엄청 행복하지도 엄청 슬프지도 않대. 그냥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적당히 살아간대. 근데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 남한테 피해도 주지 않고 괜찮은 인생이냐.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 죽는 줄 알아요? 기대와 희망이 없을 때 죽어요. 기대와 희망이 너무 커도 그 좌절과 그 좌절감 때문에 죽지만요. 아니요. 오히려 그 좌절감은 인생을 살게 해요. 무미건조한 인생들, 맛이 없는 인생들. 뭔가 고장난 거야.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어져. 살 이유가 없어. 맞잖아. 야, 내가 왜 돈 벌어? 사고 싶은 거 살라고. 내가 돈 벌어?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내가 공부해? 좋은 데 가려고. 그러니까 뭐냐? 사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근데 여러분, 성인들이 느끼는 그런 현타랑은 다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인생은요, 방향성이야.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는 줄 알아요? 나라고 너희처럼 무기력한 적이 없었을까? 똑같아요. 저도요, 심지어 재수, 삼수, 군수까지 하면서도 어떤 날은 공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퍼질러졌던 적도 있고 처져 있던 적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나이 되고 보니까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아니? 뭘 해도 치열하게 안 했던 거. 뭘 해도 영리하게 하지 않았던 거.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요. 좀 얘기합니다. 자, 이 정도 왔어요. 자, 작품 읽어봅시다. 봅시다.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호수 밑에 옛날 도시가 가라앉아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호수의 가시를 보이자 미하일이 얘기했고, 그는 드물게 서울 동숭동에 있는 해외 동포교육원의 초청을 받아 어느 상고에 왔다고 하는데 우리말을 꽤 정확히 고사하고 있었고 그의 말에 흥미를 갖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일단은 굵은 글씨로 도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우리말을 꽤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다는 게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민족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호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나는 호수에 대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자, 미하의 말에 의하면 인물에 동그라미 치면서 갈게요. 키르기스 말로 이시쿨의 뜻은 뜨겁다, 쿨은 호수다, 또 이시쿨은 물은 위, 민물, 아래는 짠물. 이에 비교되어 바라쇼 호수는 어떻다. 얘들아 잘 들어. 여기 있는 정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막 이런 걸 세부적으로 읽을 필요는 없어. 선생님 내신에서는요, 그때는 돌아와야지.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 내신 때는 어쩔 수 없이 문제 풀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설령 내신을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나열되는 정보들은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의 정보의 어떤 가치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 중요한 가치는 소설에서 뭐라고? 인물 사건 배경이야. 여기서 이시쿨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잘 들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 예를 들면은 봐. 민물, 짤물 뭔가 대립되고 있죠. 비교되고 있죠. 한쪽이 민물이다, 다른 쪽이 짤물이다. 서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대립적인 요소들을 준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더 볼게. 부모가 이혼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떻다. 뭐 꿈을 꾸는 이야기다. 하얀 배를 봤다. 배를 따라가길 꿈꾸는 것이다. 근데 아까 우리 보기를 봤었죠. 그러니까 하얀 배라는 건 지금 뭐냐면 소설에 나와 있는 배지만 다시 이 하얀 배는 보기를 봤을 때 조국에 대한 열망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계속 볼게. 배를 따라가길 꿈꾸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나는 나대로 또 상상을 떠올렸다. 그럼 봐봐. 지금 이 나열되는 정보가 단순히 나열이 돼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나열된 정보에서 뭔가 반복되거나 뒤쪽에서 뭔가 좁혀지거나 의미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그 정보 중에서도 이 하얀 배라는 소재는 이어지고 있잖아 지금. 이 하얀 배라는 소재 정보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보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뭔가 더 있겠죠. 신비하고 아름다운 광경이 내 머리를 자극했고 그러던 나는 한글 선생이나 미하일 누구의 것 없이 끝까지 가볼 수 없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 봐. 이게 뭐라고 거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얘한테 분명히 지금 화자한테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었겠죠. 미하일 들려준 이야기는 모두 그 호수를 향한 내 마음을 한층 북돋게 부족함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하일이 오면 알마이트 호수까지는 직선거리로 멀진 않지만은 산맥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어렵더라도 가고 싶다. 계속해서 간청하다시피 했고 한참 생각하다가 오케이 해서 가보자라고 해서 결국에는 가게 되는 거야. 그럼 봐 여러분, 그냥 쉽게 간 것도 아니고 어렵게 가는 거잖아. 뭐든지 어렵게 얻은 것들이 가치가 있고 유의미해지는 거라고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유스토비에서 여행을 얻은 것은 적지 않은 셈이었다.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무엇보다 우리 동포들의 무덤을 보았고 그들이 1937년에 내동댕 쳐버렸던 처절한 삶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강에 펴놓았던 갈대 운막지 흔적을 보았고. 자 그럼 봐봐. 이동환 화정 확인한 건 뭐냐면은 동포들의 역사예요. 그 흔적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다고요. 여러분의 아이돌을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감정들이 드는 것처럼 뭔가를 보면 어떤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하다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가슴 뛰게 된 것은, 자 이런 거 중요하다고 했었죠. 내면 심리. 새로운 세계 산속의 호수를 가게 된다는 것이었다. 새롭다. 내 내면 심리가 달라졌던 이유는 이렇게 뭔가 신선한 것들, 새로운 것들에 대한 상상이나 감정들. 그 호수를 보겠다고 해서 어떤 나무 이정표를 알렸고 드디어 보았어요. 드디어 보았는데 그러나 자 서울에서의 문제들은 서울의 가설이다. 나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머리를 흔들었다. 자 무슨 얘기야? 지금 아마 이 사람은 서울에서의 문제들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서울에서의 문제들 어떻게 하겠다고? 그냥 서울과 해결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일단 넘겼다는 거야. 그때였다. 뭐가 보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뉴다 아까 초반부 인사배 세팅에 나왔던 뉴다가 있었어. 너무나 반가운 얼굴이죠. 왜? 이렇게 먼 타지의 땅에서 어렵게 간 곳에서 아는 얼굴 만나서 너무나 반가울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소개를 했고 순간 나는 너무나 또렷한 우리말에 다시 한번 놀랐고 이 우리말 계속해서 쭉 나는 엉겁기를 똑같이 따라하고 말았고 그 인사말이 왜 그렇게 깊은 울림으로 온몸을 떨리게 하는지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휩싸였다. 이거 잠깐 내가 얘기하면 언제였을까?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2018년이었다. 코로나 전에요. 그때 그냥 제가 그때 너무 그때도 힘들었던 것 같아 마음이.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러고 있었고 괜히 제가 항공편을 검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럽 왕복이 57만 원이 떴던 거야. 57만 원이 굉장히 싼 거예요. 왜냐하면 한 10년 전에 유럽 왕복이면 최소 한 200은 했거든. 그리고 57만 원 뜬 거 보고 이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암스테르담이라는 곳을 난생 처음 갔는데 전 지금도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있어. 제가 이제 서울대 다닐 때 언어교육원에서 언어 교육봉사라는 걸 해요. 뭐냐면 이렇게 외국 애들이 언어교육원에 와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면 과정이 있어. 뭐 2주 과정, 4주 과정이 있어. 그러면 내가 언어 교환 친구가 돼가지고 걔한테 이렇게 한국말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거야. 한국 문화 가르쳐주고. 그게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어. 내 얘기했었냐 혹시? 거기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거기서 내가 누굴 만났냐면 여러분 혹시 페리카나 치킨 알아요? 페리카나 치킨 몰라? 페리카나 치킨 몰라요? 너 이제 BHC 이런 거 하는 거지? 교촌 치킨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런 어떤 치킨의 최초의 우리나라 치킨이 페리카나 치킨이야. 거기 페리카나 치킨 굉장히 이제 좀 뼈대 있는 치킨 회사야. 그래서 교촌 치킨처럼 거기 페리카나 치킨 사장 아들을 만난 거야. 여러분 본인 다 알 거야. 그 페리카나 치킨이라고 하면.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걔 여자친구가 이탈리아였어요. 근데 둘은 어디서 만났냐면 런던에서 만났어 또. 그러니까 이 페리카나 치킨 사장 아들이 건모애야. 그냥 외국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외양반이 한국인이야. 근데 걔는 런던에서 현재 변호사야. 그 런던에서 대학 다닐 때 교환학생 온 이탈리아 여자애랑 동거를 해요. 외국은 동거야. 그래서 사실상 이제 외국 동거 결혼이라 생각하면 돼. 그것도 너무 웃긴데 거기에 따라온 2명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난 너무 무서운 거야. 걔네 눈빛을 딱 보는 순간 약간 좀 약간 오줌 지릴 것 같은 어떤 느낌 알죠? 막 이렇게 뭔가 방광이 쪼이는 느낌. 그래서 그 2명이 너무 무섭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걔네가 한국의 노래방 문화를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홍대 노래방을 데려가서 막 걔네 소주 까고 막 노래 막 재밌게 부르고 이러는 과정에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쟤네는 어떤 애들이야? 그랬더니 존나 대박이었어요. 2명 다 직업이 검사야. 한 명은 호주 검사고 한 명은 그리스 검사였던 거야. 그래서 보니까 얘네가 런던에 있던 뭐 로스쿨이나 런던에 있던 뭐 법대에서 교환학생으로 다 같이 만나서 친해진 애들이 한국에 놀러 온 거예요. 이제 걔네들하고 그렇게 친해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재밌었고 또 두 번째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때 제가 암스테르담 딱 떨어지자마자 처음으로 암스테르담에 왔으니까 얼마나 설렐 거 아니야. 설레 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누나한테 선물 사준다. 우리 누나가 스타벅스 컵 같은 거 먹거든요. 머그컵 같은 거. 그래서 스타벅스 딱 갔는데 이게 세종학당이라고 우리나라 언어교육원이 전 세계에 뻗어나간 게 있어요. 근데 너무 예쁘게 생기고 막 금발에 막 눈 파란 이런 예쁜 여자애가 세종학당 이렇게 명찰을 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 한국말 할 수 있으려나 해가지고 한국말을 딱 말 걸었더니 얘가 너무 수줍게 웃다가 한국말로 이렇게 말을 주고받았어요. 그게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 이 사람도 좀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다시 갑시다. 왜 그렇게 깊은 울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되게 즐거운 느낌이었던 것 같고 이 사람은 감동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양귀비 꽃밭이 수렁거리고 숲속에 들고양이들 귀쫑긋거리고 등등등등등등등등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자기가 느끼는 사물들에 대한 묘사를 하고 나는 호수 건너 눈 덮인 천산을 바라보고 그러나 미진했던 마음이 그녀의 안녕하십니까에 눈 녹듯 쓰러졌고 그녀가 그 그늘에 서 있던 나무가 바로 러시아 말로 키파리스인 사이프러스였고요. 스타니슬라브는 그 나무가 본래 중앙아시아에 없는 나무로서 그루지아에 많이 가야 많다고 설명해 주었고 아마도 유원지가 북적거리던 시절 뭐 그렇대요. 계속해서 나는 그날 그녀를 만나서 나눈 이야기는 매우 짧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알마이트로 돌아가 있었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해서 되뇌었대요. 그러니까 결국 뭐 별 얘기 없어요. 뭐 정보랑 뒤지게 많았는데 결국 무슨 얘기야? 그래 내가 여기 취재차 갔는데 고려인들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말을 아직도 잘 쓰고 이렇게 힘들지만 버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게 감동스러웠다. 네, 여러분은 전혀 느낌이 없는 그런 소설이었네요. 자 봅시다. 1번 이시클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맞죠? 왜? 중심 사건이 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가고 싶잖아. 왜 가고 싶겠어? 흥미로우니까 가고 싶었겠죠. 흥미를 느껴서 가고 싶었지. 두 번째 그래서 가고 싶었잖아. 흥미를 느꼈고 흥미를 느껴서 가고 싶었잖아. 됐죠? 자, 디귿 한번 봅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가슴을 뛰게 한 것은 새로운. 글쎄요. 봐봐. 내가 지금 기대감을 느끼고 새로운 이유는요. 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여정 때문인지 아니면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 때문인지 뭐 때문이야? 이거죠. 그리고 이미 나왔잖아. 지금 봐봐. 흥미를 느끼고 있어서. 그럼 새로운 여정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 다시 와. 뭐라고 돼 있어요?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마음을 띠겠구나로 보시면 되겠어요. 필기하시고. 야, 너희는 되게 특이하다. 내가 너희 신경 안 쓰는 것 같지? 아이고. 어떡하니? 중학교 때까지는, 그리고 지금도 다니는 학원들에서 막 3명, 2명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막 엄청 나 신경 써주고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치? 나는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사랑도 안 해주는 것 같고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데. 그쵸? 계속 봅시다. 4번 선지. 이 시크로스만을 생각하며 달려왔던 것을 반성하는 마음이 들어간다. 얘야, 얘들아 봐봐. 지금 이 사람이 반성이 어디 있어요? 반성. 그런 건 없어. 아, 그럼 정확하게 정답은 4번이구나. 잘 봐. 이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정답을 고르는 과정에서 이거 좀 애매한데 싶은 게 있을 거야. 그런데 국어는 애들아, 수학처럼 완벽하게 참이고 거짓이고를 따지기 힘든 정보들이 많아. 그럴 때는요. 가장 오답인 것과 가장 정답인 것을 놓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봐. 여기서 이 사람은 반성이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가야 될 것이고 3번이 좀 더 여기에 근접하긴 했지만 둘 중에 헷갈리는 게 전혀 아니야. 얘가 확실하게 정답인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골라가시면 되겠고 필기하시라고 여러분. 손 놓고 있으면 지루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필기하십시오. 필기하십시오. 필기하시라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딱 손으로 찝어서 필기하라고 할 수 없잖아. 자, 봐. 이거 다 필기했어? 네, 좋습니다. 27번에 A, B를 비교해 볼게요. 자, A는 상상 속의 장면을 활용하여, B는 과거의 회상을 사용하여 내면상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거 한번 돌아가 볼게요. A 봐봐. 자, A의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뭐뭐 한다고도 생각되었다잖아. 생각되었다. 그러니까 상상의 근거와 단서를 잡으면 이거야.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고도 생각되었다. 생각된 거잖아. 본 게 아니라. 됐죠? 그리고 봐봐 얘들아. 빙하가 무너지면 어떡해? 따라서 얘는 뭐니? 아마도 상상에 가깝겠죠. 두 번째 볼게. B는 과거 해상 장면을 통해서 인물의 내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B를 한번 볼게요. 봐. 이미 나는 지금 뭐 했어? 돌아왔잖아 지금. 이미 얘랑 이별을 했잖아. 이별하고 난 뒤에서도 자꾸 그 시절을 떠올리는 거. 봐. 되뇌었다라는 단어 자체가 과거 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니까 회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 다 속마음이니까 내면 상황도 되겠습니다. 28번 볼게요. 자, 봐. 호스미트 옛날 도시는 소년이 하얀 배를 타고자 하고는 동경의 공간이고 내가 지향한다. 이걸 잘 모르겠어. 왜냐면 봐 지금. 봐. 지금 하얀 배를 그리는 사람은요. 하얀 배를 그리는 건 누구야? 소년 또는 류다예요. 왜? 하얀 배는 외부 세계한 동경인데 누구의 동경이야? 동포들의 그림. 동포들의 동경이야. 내가 아니라. 됐죠? 그래서 이 감정과 사상의 생각의 주체가 누군지 파악하셨으면 정답 1번 고를 수 있습니다.